최 원장 멈추시오. 휠체어에 앉아있던 윤 노인이 서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 얼굴 모르겠소. 회장님, 이제부터 회장님의 완벽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YK그룹 회장실 30층 높이의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과는 달리 육중한 책상 너머로 윤강희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근본도 모르는 애한테 내 아들을 줄 순 없다. 어머니, 서윤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회장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아원 출신 간병인 따위와 결혼이라니.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돼. 회장실에는 차디찬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윤강희 회장은 본사 기획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YK 실버타운에서 심각한 횡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약품 처방 내역과 식자재비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YK 실버타운은 그녀가 직접 설립한 프리미엄 요양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비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지 원장은 누구요? 최상길입니다. 5년 전 인수시 승계된 현지 고용 직원입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소. 회장님께서 직접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식 감사는 증거인멸의 시간만 줄 뿐이요. 내가 환자로 잠입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소. 기획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VVIP 환자 신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자택 서재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 멍한 눈빛, 어눌한 말투, 반복되는 질문. 회장은 수십 번 표정을 바꿔가며 완벽한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장은 일부러 초점 없는 눈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내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힘없는 노인의 모습만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밥은 먹었나? 연습은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틀 후 기획실장이 준비한 서류에는 윤 노인이라는 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조카로 위장한 비서실 직원, 병명은 경증 치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 최상길 원장은 회장님의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현지 고용 직원이라 본사 경영진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습니다. 좋아. 그럼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군. 이번 당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YK 실버타운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윤 노인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내렸습니다. 회장은 이미 완벽한 치매 환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최상길 원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VVIP 환자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최 원장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오직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VIP 병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고의 간병인을 전담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원장은 손뼉을 쳤습니다. 오서윤 씨 어디 있어?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흰색 간병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총총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서윤.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던 그 아이. 바로 이곳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부르셨습니까? 응, 새로 오신 윤노인 어르신이야. VVIP시니까 내가 전담해. 서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휠체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들이 보여줬던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 따뜻한 미소.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어르신을 돌봐드릴 오서윤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치매 환자 연기를 유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비밀 감사는 이제 단순한 횡령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윤강희 회장에게는 두 번째 목적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오서윤이라는 사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돈을 노리고 아들에게 접근한 건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오서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휠체어가 천천히 복도를 지나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의 비밀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VIP 병실 문이 열리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윤강희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그 손, 오서윤의 손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병실입니다. 창가 쪽이라 햇볕도 잘 들고 전망도 좋으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치매 환자처럼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대 시트를 정돈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물컵에 물을 따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목마르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옆 간호사실에 있으니까 호출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달려올게요.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 도영과의 대화. 어머니, 서윤 씨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 착함? 웃기는 소리. 회장은 40년 전 자신의 남편이 입원했던 그 비리 요양원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뒤로는 약을 빼돌리고 환자를 방치했던 그 간병인들. 결국 남편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선에 그런 건 없어. 결국 다들 돈 때문이야. 회장은 마음속으로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오서윤도 결국은 다른 간병인들과 똑같을 거라고.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주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회장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악랄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멍한 환자가 아니라 고집스럽고 까다로우며 때로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는 최악의 환자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아침 식사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오늘은 호박죽이랑 나물 반찬 준비했어요. 회장은 상을 받아보더니 갑자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딴 걸 밥이라고 갖다 줬어. 그러고는 손으로 밥상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회장은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당장 치워.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곧 침착함을 되찾고 무릎을 꿇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다시 준비해 올게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회장은 서윤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짜증을 내는가? 화를 내는가? 하지만 서윤은 그저 조용히 바닥을 닦고 다시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빵이 좋으세요? 아니면 미역국? 회장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은 더 악랄하게 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이 다시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빵과 우유 그리고 과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빵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회장은 빵을 집어들더니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뱉어냈습니다. 이게 뭐야? 딱딱해서 못 먹겠어. 어르신, 이건 부드러운 식빵인데.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알겠어요, 어르신. 그럼 우유라도 드세요. 하지만 회장은 우유컵마저 밀쳐버렸습니다. 우유가 서윤의 간병복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우유가 그녀의 옷을 적셨지만 서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옷 갈아입고 올게요. 회장은 서윤이 병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환자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까진 참을만 하다 이거지? 회장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이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회장은 약봉지를 받아들더니 갑자기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난 약 안 먹어. 어르신, 약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 의사가 뭔데? 나는 안 아프다고. 회장은 일부러 고함을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간병인들과 환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려요. 약을 드셔야 건강해지세요. 서윤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한 알만요. 딱 한 알만 드세요. 회장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화도 짜증도 아닌 오직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40년 전 그 비리 요양원의 간병인들은 환자가 약을 거부하면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회장은 결국 약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그 미소는 진짜였습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은 소고기 미역국이랑 밥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회장은 이번에도 트집을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놀랐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부드럽게 잘 삶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입에 맞으세요? 제가 주방에 부탁해서 어르신 것만 특별히 푹 끓여달라고 했어요. 회장은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쁜 시간에 한 환자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서윤은 환자의 기분을 맞추려고 아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담당한 환자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밥상을 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국을 마셨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은 잘 드시네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회진을 돌며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세요? 회장은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서윤은 살금살금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았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서윤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병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뭐지? 분명 아침에는 밥상을 엎고 점심에는 우유를 쏟고 오후에는 약을 거부하며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환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 회장의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리 요양원에 누워있던 남편. 여보, 간병인이 약을 안 줘요. 밥도 제 시간에 안 갖다 줘요. 남편의 가느다란 목소리. 하지만 회장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도 환자를 방치했어. 하지만 이 아이는, 회장은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굳게 믿어온 가난한 사람의 선의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야.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지켜보겠다고, 더 시험해보겠다고. 오서윤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결국 다른 목적이 있는지. 다음 날부터 회장은 더욱 악랄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새벽에 일부러 호출 버튼을 눌러 서윤을 깨웠습니다. 물 줘. 서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달려와 물을 따라줬습니다. 어르신, 여기 있어요. 회장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투덜거렸습니다. 미지근해. 차가운 물 갖다 와. 네, 어르신. 서윤은 다시 나가서 얼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번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워. 배 아프겠어. 네, 어르신. 다시 가져올게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다시 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그런 서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회장이 밥을 안 먹으면 다른 메뉴를 준비해 왔습니다. 회장이 약을 거부하면 무릎 꿇고 설득했습니다. 회장이 밤에 잠을 못 자면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왜? 회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단 말인가? 가난해도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장은 서윤이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병실 문틈새로 살짝 고개를 내밀자 서윤이 간호사실 구석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서윤의 작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아이가 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어르신은 아프신 거야. 내가 더 잘해드려야 해. 그리고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회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2주째 회장은 여전히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실버타운 곳곳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최상길 원장이 서윤을 원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다가 원장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치매 환자일 뿐이니까요. 오서윤 씨, 들어와.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원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를 천천히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원장님 부르셨습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최 원장의 대답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윤노인 어르신 약 있지? 이거로 받고. 이건 뭔가요? 영양제야, 영양제. 어차피 저 할망구 치매라 아무것도 몰라.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할망구, 자신을 그렇게 부르다니.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약을 바꾼다는 말이었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의사 선생님 처방전이. 오 간병사, 눈치가 없네. 융통성 있게 좀 해. 이게 다 우리 실버타운 운영비 아끼려는 거야. 어차피 치매 환자한테 비싼 약 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은 이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시작. 원장님, 그건 안 됩니다. 환자분께. 야, 오서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일했는데 아직도 이런 것도 몰라.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야? 최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나? 여기 실버타운 환자들 대부분이 어차피 치매야. 뭘 먹는지도 모르고 약을 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운영하는 거지. 원장님, 너도 여기서 월급 받잖아. 그 월급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이렇게 아껴야 나오는 거야. 알겠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환자분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최 원장은 비웃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지. 너 같은 애들은 몰라. 나는 이 일 20년 했어. 이렇게 안 하면 적자야, 적자. 회장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멍한 치매 환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식자재비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환자들 입맛도 없잖아. 비싼 거 사다 쓰면 되는 거지. 장부에는 비싼 거 산 걸로 쓰고. 원장님, 그건 횡령 아닙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역시. 하지만 최 원장은 서윤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횡령? 야, 이게 횡령이야? 이건 경영이야, 경영. 본사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어떻게 다 굴려? 나도 먹고 살아야지. 원장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뭐? 최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못한다고?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속일 수 없어요. 오서윤, 너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일할 건데? 고아원 출신에 대학도 안 나왔지. 이런 데서라도 일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최 원장의 말은 점점 더 비열해졌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좋아. 그럼 너 오늘부터 윤노인 담당 빠져. 그리고 월급은 반으로 깎을 거야. 너 같은 애는 철이 들어야 돼. 원장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다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윤노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어요?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밀어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뒤 서윤은 침대 시트를 정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월급이 반으로 줄면 병원비를. 회장은 서윤의 작은 중얼거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누구의 병원비일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윤이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원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회장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간병인이 회장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윤노인 어르신, 저는 박 간병사예요. 오늘부터 제가 담당할게요.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새 간병인을 바라봤습니다. 박 간병사는 쟁반에 약을 들고 왔습니다. 자, 어르신, 약 드세요. 회장은 약봉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멍한 척했지만 눈은 날카롭게 약의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원래 처방받았던 약이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영양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상길, 이 자식이 정말로. 회장은 약을 입에 넣는 척하다가 몰래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박 간병사는 대충 확인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 간병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는데 국은 미지근했고 반찬은 성의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회장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싱겁고 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서윤이 가져다 줬던 그 진한 미역국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서윤은 주방에 부탁해서 특별히 끓여달라고 했었지. 회장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봤는지를.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회장의 담당 간병인이 아니었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회장은 최 원장의 사무실로 몰래 침투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복도를 배회하는 척 원장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재빠르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약품 발주 내역서. 장부에는 고가의 약품을 주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영수증을 보니 싸구려 영양제만 구매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회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비 장부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장부와 실제 구매 내역이 달랐습니다.
차액은 고스란히 최 원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남긴 뒤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병실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최 원장의 횡령 증거, 그리고 녹음 파일. 언제든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서윤에 대한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해. 그날 오후 회장은 일부러 복도에서 서윤을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청소 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녀의 업무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어르신, 서윤은 회장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걱정했어요. 담당도 아닌데 왜 걱정을? 회장은 의아했습니다. 서윤에게는 이제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월급도 깎였고 담당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아이는 자신을 걱정하는 걸까요? 어르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박 간병사한테 전달할게요. 서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야. 정말로 진심이야. 40년 전 비리 요양원의 간병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도 환자를 방치했지만 서윤은 월급이 깎였는데도 환자를 걱정했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병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회장은 자신의 판단이 편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해도 진심으로 선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바로 오서윤처럼.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간병사, 윤노인 약은 계속 그 싼 거로 줘. 어차피 치매라 몰라. 네, 원장님.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상길, 이 비열한 인간.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이제 충분해.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회장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최 원장을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 원장은 서윤을 다시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또다시 휠체어를 타고 원장실 근처로 갔습니다. 오 간병사, 생각 좀 해봤어? 무슨 말씀이신지. 약 바꾸는 거 말이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 월급 원래대로 돌려줄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못합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오서윤. 너 정말 고집세네? 그럼 너 여기서 계속 청소나 해. 간병인 자격 박탈이야, 박탈. 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녹음기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 혹시 누구한테 이 얘기한 거 아니지? 안 했습니다. 야, 만약에 본사에 찌르면 너도 같이 공범이야. 알겠어? 너도 여기서 일했으니까 공범이라고. 공범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입 닥쳐. 어쨌든 넌 이제 끝이야. 고아원 출신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최 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비열해졌습니다. 회장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서윤이 원장실을 나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오서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주마. 그리고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상길 원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준비가. 하지만 회장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최 원장이 더욱 악랄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부러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회장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으윽! 회장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발목을 살짝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일부러 만든 상황이었지만 통증은 진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직 간병인이 달려왔습니다. 박 간병사였습니다. 어머, 윤노인. 어떻게 된 거예요? 박 간병사는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발목을 부여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파. 발목이.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박 간병사는 회장을 겨우 침대에 눕히고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원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박 간병사, 어젯밤 당직이었지? 네, 원장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넌 뭐 했어? 그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최 원장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를 지나가던 서윤을 불렀습니다. 오서윤, 이리 와봐.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원장님? 너 어제 저녁에 이 병실 근처 지나갔지? 네. 청소하러 지나갔었는데요. 최 원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윤 노인을 밀었지?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졌어. 내가 밀었잖아. 내가 CCTV 확인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갔을 뿐이에요.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최 원장이 거짓말로 서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서윤, 너 요즘 나한테 찍혔잖아. 이번 기회에 그냥 잘리는 게 좋을 거야. 원장님, 제발.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비열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좋아. 그럼 이번 주 안에 내가 알아서 사표 써.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최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박 간병사도 따라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회장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떡하지? 저는 정말 안 했는데. 회장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억울할까? 하지만 회장은 아직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발목 많이 아프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회장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부어있네요. 제가 냉찜질 해드릴게요. 너, 잘릴 수도 있는데. 회장은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은 환자세요. 제가 돌봐드려야죠. 그날 밤 서윤은 해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냉찜질을 해주고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고 베개로 다리를 받쳐주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모습을 보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그 간병인들은 돈을 받고도 남편을 방치했습니다. 밤에 남편이 아파도 호출 버튼을 눌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해고될 위기인데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도 밤새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그 순간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우세요?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서윤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여기 있을게요. 회장은 서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너는 진짜야. 내가 완전히 틀렸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조는 척했지만 사실은 계속 회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불편해하면 바로 일어나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가난해도 고아원 출신이어도 진심으로 선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구나.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피곤한 얼굴로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힘내자, 오서윤. 어르신을 끝까지 돌봐드려야 해.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됐다고. 최상길 원장을 무너뜨리고 오서윤을 구해줄 때가 됐다고. 사흘 후 실버타운 현관에 낯선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YK그룹 본사 감사팀이었습니다. 기획실장이 직접 이끄는 정식 감사였습니다. 최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감사팀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실버타운은 항상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차갑게 웃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최 원장님, 약품 처방 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원장실로 돌아가 장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구매 내역과 장부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대로는 걸린다. 최 원장은 급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모든 죄를 오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원장은 몰래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빼돌렸던 약병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약병들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서윤의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조심스럽게 약병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작성한 약품 발주 서류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완벽해. 최 원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저희 실버타운에서 약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2명의 경찰관이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최 원장은 공손하게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약품을 빼돌렸습니다. 누군가요? 오서윤이라는 간병인입니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서윤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최 원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오 간병사, 경찰관님이 내 사물함을 확인하고 싶대. 사물함요? 왜요? 서윤은 영문을 모른 채 경찰을 따라
탈의실로 갔습니다. 최 원장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직원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오서윤 씨 사물함입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열어보세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사물함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약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개의 약병과 서류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넣은 적 없어요. 서윤은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서윤 씨, 이건 실버타운에서 분실 신고된 약품들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정말로 저는. 최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서류도 있습니다. 이건 약품 발주서인데 오서윤의 서명이 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오서윤이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 원장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간병사가 그런 짓을 했다니. 역시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가. 서윤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로. 경찰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오서윤 씨,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가 천천히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한 표정의 윤 노인이었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은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서윤이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모습, 최 원장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모습, 경찰이 서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회장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윤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휠체어를 뒤로 한 채 똑바로 서서 최 원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윤은 눈물 젖은 얼굴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회장은 최 원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원장,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의, 지배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얼굴, 모르겠소? 탈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최 원장은 윤 노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최 원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얼굴. YK그룹 경영진 회의 사진에서 멀리 보였던 얼굴. 윤강희. 회장님? 최 원장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는구만. 회장님. 그럼 치매는? 치매? 내가 치매라고 했소? 회장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 원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최 원장, 자네는 지난 2주 동안 참 많은 걸 보여줬소.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최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저 할망구 치매라 아무것도 몰라.
싼 약으로 바꿔도 돼. 탈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간병인들은 손으로 입을 막았고 경찰관들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환자들 대부분 치매야.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게 운영하는 거지. 최 원장의 얼굴은 이미 재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발.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식자재비도 마찬가지야. 비싼 거 사다 쓰면 되는 거지. 장부에는 비싸게 산 걸로 쓰고. 횡령? 야, 이게 횡령이야? 이건 경영이야.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님, 이 녹음 파일 안에는 최상길 원장의 횡령 증거가 모두 담겨 있어. 그리고 회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최 원장 사무실에서 찍은 장부와 실제 구매 내역서요. 보시다시피 장부상 금액과 실제 구매 금액이 다르오. 차액은 모두 최 원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을 거요. 경찰관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최상길 씨, 당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안 돼요. 저는 그냥. 최 원장은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탈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서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오서윤 씨, 괜찮소? 서윤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그럼 치매는 연기였소. 미안하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멍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밥상 없고 약 거부하고 그 모든 게 다 참아줘서 고맙소. 자네 덕분에 최 원장의 비리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었소. 회장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오서윤 씨는 무죄요. 사물함의 약품들은 최 원장이 조작한 증거요. 그 약품들은 원래 최 원장이 창고에 숨겨놓았던 것이요. 확인 가능합니까? 물론이요. CCTV를 확인해 보시오. 어젯밤 최 원장이 창고에서 약병들을 가져가 서윤 씨 사물함에 넣는 장면이 찍혀 있을 거요. 경찰관은 즉시 무전기를 꺼내 본서에 지시했습니다. CCTV 확보하세요. 창고와 탈의실 주변 전부요. 최 원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끝이야. 다 끝이야. 회장은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오서윤 씨, 2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내가 일부러 악랄한 환자 연기를 했는데도 자네는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자네는 월급이 깎이고 담당에서 빠지고 심지어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도 나를 돌봐줬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 회장님이 환자셨으니까요. 그 말에 회장은 뭉클했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방치했던 그 비리 요양원의 간병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어서서 주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오늘부터 최상길은 이 실버타운 원장 직위에서 해임되어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오.
직원들은 숨죽여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실버타운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겠소. 환자분들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요. 그리고 회장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오서윤 씨는 오늘부터 수석 간병사로 임명하겠소. 월급은 3배로 인상하고 환자 케어 매뉴얼 개발 책임자로 임명하겠소. 서윤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네는 자격이 있소. 2주 동안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주변 간병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탈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은 최 원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최상길 씨, 일어나세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최 원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때 실버타운을 좌지우지하던 원장이었지만 이제는 수갑에 묶인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최 원장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 원장, 자네는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소. 그게 자네의 가장 큰 잘못이오. 최 원장은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습니다. 탈의실 문이 닫히고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오서윤 씨, 내일 본사로 와주시겠소? 할 이야기가 있소. 서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리는 척결되었고 진실은 밝혀졌고 선한 사람은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에게는 서윤에게 해야 할 중요한 고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2주 동안의 시험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사흘 후 YK그룹 회장실 30층 높이의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따뜻한 햇살이 회장실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윤도현이 서 있었습니다. 도현 씨?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도현 씨는 어떻게?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오. 서윤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그 앞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서윤 씨, 먼저 사과하겠소. 2주 동안 자네를 시험한 것에 대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횡령 조사를 위해서였잖아요. 아니요.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횡령 조사만이 목적이 아니었소. 나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소.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또 다른 이유요?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 도연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소. 그리고 도연이도 자네를 사랑한다는 것도.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했소.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간병인이라는 이유로. 회장님, 기다려 주시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소. 40년 전 내 남편이 비리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소. 서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요양원의 간병인들은 돈을 받고도 남편을 방치했소. 약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밤에 아파도 돌보지 않았소. 결국 남편은 그렇게 떠났소.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가난한 사람의 선의를 믿을 수 없었소. 아무리 겉으로 착해 보여도 결국 돈 때문일 거라고 판단했소. 그게 내 편견이었소. 서윤은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자네를 시험했소. 실버타운에 잠입해서 일부러 악랄한 환자 연기를 하며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소.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틀렸소. 자네는 월급이 깎이고 해고 위기에 처해도 밤새 환자를 돌봤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소. 내가 평생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소. 나는 자네에게 너무 잔인했소. 회장은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서윤 씨, 내가 틀렸소. 자네는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요. 돈이 아니라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자네의 진짜 모습이요. 회장은 일어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아, 내가 옳았다. 서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회장은 도연을 안아주고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내 며느리가 되어 다오. 서윤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며느리로 인정한 순간 서윤에 대한 말투부터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나는 너를 2주 동안 직접 지켜봤지.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이 충분해. 아니, 그 이상이야. 도연이 서윤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번에는 어머니의 축복과 함께.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혼자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았어요. 세상에는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했어요. 이제 나는 그 편견을 버리겠어요. 회장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 후 최상길 전 원장은 업무상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YK 실버타운은 서윤의 주도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모든 간병인들이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윤도영과 오서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윤강희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내 덕분에 나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편견은 사라지고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